당신의 몸 70kg. 그 안에 원자가 약 10의 28승께 있습니다. 1 뒤에 0이 28개. 이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우주에는 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성자도 없었습니다. 중성자도 없었습니다.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오직 에너지. 상상할 수 없이 뜨거운 에너지. 그 에너지에서 물질이 태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이 편에서 봤던 그 폭발적 팽창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지옥입니다. 온도 10의 27승도. 1 뒤에 0이 27개. 태양 중심 온도의 10의 21승배. 이 온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뀝니다. 상대성 이론 시리즈에서 봤던 이는 mc제곱. 에너지가 충분하면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쌍으로 나옵니다. 입자 하나, 반입자 하나. 전자가 나오면 양전자도 나옵니다. 쿼크가 나오면 반쿼크도 나옵니다. 항상 짝꿍. 이것을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짝꿍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에너지로 사라집니다. 소멸. 이 우주 초기에는 생성과 소멸이 미친 듯이 반복됩니다. 에너지가 입자를 만들고, 입자가 만나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입자를 만들고, 끊임없는 생성과 파괴. 이 시기에 등장하는 입자가 쿼크입니다. 쿼크. 이름이 좀 이상하죠? 물리학자 머리 겔만이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쿼크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양성자보다 작습니다. 중성자보다 작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종류가 6가지.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보텀. 이름이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물리학자들의 유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2가지.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이 2가지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나머지 4가지는 너무 무거워서 극초기 우주에서만 잠깐 존재했습니다. 이 쿼크들 사이에는 강한 핵력이 작용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강한 힘. 중력보다 10의 38승배 강합니다. 이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글루온입니다. 글루. 접착제라는 뜻. 쿼크를 붙여주는 접착제. 빅뱅 직후 우주는 쿼크와 글루온이 뒤엉킨 숲이었습니다.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너무 뜨거워서 쿼크끼리 결합하지 못합니다. 결합하려 해도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바로 깨집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얼음을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식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쿼크와 반쿼크의 쌍생성과 소멸. 여기에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입자와 반입자는 정확히 같은 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리 법칙은 대칭입니다. 그렇다면 전부 소멸해야 합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모두 만나 에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빛만 남습니다. 물질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당신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어딘가에서 대칭이 깨졌습니다. 10억 개의 입자 중 반입자는 9억 9,999만 9,999개. 딱 1개 차이. 10억 쌍이 소멸한 뒤 살아남은 1개. 그 1개가 오늘날 우주의 모든 물질입니다. 동전 던지기를 생각해 보세요. 앞면이 입자, 뒷면이 반입자. 공정한 동전이면 50대 50.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앞면이 유리합니다. 10억 번 던지면 앞면이 딱 1개 더 나옵니다. 그 1개,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당신이 됐습니다. 왜 대칭이 깨졌을까요?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CP 대칭성 깨짐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21세기 입자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 대칭이 깨졌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주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 1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온도가 10조도까지 내려갑니다.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이 뜨겁지만 쿼크에겐 결정적 변화입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강한 핵력이 쿼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끓는 물이 식으면 얼음이 되듯이 쿼크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쿼크 3개가 뭉칩니다.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 글루온이 이 셋을 강하게 묶습니다. 양성자 탄생. 업 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 역시 글루온이 묶습니다. 중성자 탄생. 이것이 쿼크 가둠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쿼크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겁니다. 뜨거운 여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겨울이 옵니다. 너무 춥습니다. 아이들이 셋씩 모여 서로 꼭 붙어 있습니다. 쿼크도 마찬가지. 우주가 식으면서 반드시 3개씩 뭉쳐야 합니다. 이렇게 뭉친 것을 바리온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입자라는 뜻. 양성자와 중성자.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양성자는 안정합니다. 우주 나이만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중성자는 불안정합니다. 혼자 두면 약 10분 만에 붕괴합니다. 양성자와 전자로 쪼개집니다. 베타 붕괴. 이 10분이라는 수명. 나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빅뱅 직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1대1이었습니다. 같은 수. 하지만 우주가 식으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타 붕괴 때문에 중성자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양성자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3분.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비율이 양성자 7대 중성자 1이 됩니다. 7대 1.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한편 쿼크보다 가벼운 입자들도 있습니다. 전자와 중성미자. 이들을 렙톤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입자라는 뜻. 전자도 쌍생성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함께 태어나고 함께 소멸했습니다. 쿼크와 마찬가지로 대칭이 깨져서 전자가 아주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자들이 나중에 양성자와 만나 원자를 만듭니다. 38만 년 후의 일. 중성미자는 유령 같은 입자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을 초당 수십조 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빅뱅 후 1초 즈음. 중성미자는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을 멈춥니다. 이때 방출된 중성미자가 지금도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보다 더 오래된 빅뱅의 흔적. 하지만 너무 약해서 아직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빅뱅 후 3분. 우주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성미자, 광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7개당 중성자 1개. 재료는 갖춰졌습니다. 이제 이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양성자 7개, 중성자 1개. 이것이 빅뱅 후 3분의 우주입니다. 온도는 10억 도. 태양 중심 온도의 약 70배.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입니다. 핵융합. 가벼운 원자핵들이 충돌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것. 태양이 빛나는 원리. 수소폭탄의 원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주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 첫 번째 단계.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만납니다. 충돌합니다. 붙습니다. 중수소 탄생. 수소의 무거운 형제.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 가장 단순한 원자핵. 하지만 이 단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수소는 약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만들어지자마자 깨집니다. 광자가 날아와서 부숴버립니다. 이것을 준수소 병목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야 준수소가 살아남습니다. 10억 도. 이 온도가 되자 준수소가 깨지지 않고 버팁니다. 드디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준수소에 양성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헬륨 3. 양성자 2개, 준성자 1개. 세 번째 단계. 헬륨 3에 준성자가 붙거나 중수소 둘이 합쳐지거나 여러 경로가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헬륨 4. 양성자 2개, 준성자 2개. 자연에서 가장 안정된 가벼운 원자핵. 한번 만들어지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성자 7대 준성자 1의 비율이 결정적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양성자 14개, 준성자 2개가 있다고 합시다. 7대 1 비율. 중성자는 귀합니다. 헬륨사를 만들려면 양성자 2개와 준성자 2개가 필요합니다. 중성자 2개가 전부 헬륨에 들어갑니다. 양성자도 2개가 따라 들어갑니다. 헬륨사 하나 완성. 남은 양성자 12개는 그냥 양성자로 남습니다. 수소 핵. 전체 16개 중 헬륨에 들어간 건 4개. 4 나누기 16. 수소 75%. 헬륨 25%. 1편에서 빅뱅의 증거로 언급했던 그 비율. 여기서 나온 겁니다. 7대 1이라는 단순한 비율에서.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습니다. 핵융합이 가능한 시간은 3분에서 20분 사이. 약 17분. 그 후에는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핵융합이 멈춥니다. 17분. 우주의 원소 공장이 가동된 시간. 고작 17분입니다. 둘째, 질량수 5와 8의 벽입니다. 질량수 5인 안정된 원소가 없습니다. 헬륨사에 양성자 하나를 붙여 질량수 5를 만들면 즉시 붕괴합니다. 질량수 8도 마찬가지. 헬륨사 2개를 붙이면 베릴륨 8이 되는데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16승초 만에 붕괴합니다.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이 벽을 넘으려면 3개의 헬륨이 거의 동시에 충돌해야 합니다. 3중 알파 과정. 빅뱅 때는 밀도가 너무 낮아서 이 과정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5편에서 다룰 이야기. 결국 빅뱅 핵합성으로 만들어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수소 약 75%, 헬륨4 약 25%, 중수소 아주 조금, 헬륨3 아주 조금, 리튬7 극미량. 이것이 우주의 기본 재료입니다. 주기율표의 118개 원소 중 고작 3개, 나머지 115개는 별이 만들 겁니다. 1948년 조지 가모프가 이 과정을 처음 계산했습니다. 빅뱅 핵합성 이론. 그는 초기 우주의 온도와 밀도를 역추적해서 예측했습니다. 수소 75%, 헬륨 25%. 당시에는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천문학자들이 별을 거치지 않은 원시가스 구름을 관측합니다. 결과 수소 75.8%, 헬륨 24.2%. 가모프의 예측과 거의 정확히 일치. 오차 1% 이내. 중수소와 리튬의 비율도 맞았습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원소의 비율. 세 가지 독립적인 증거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빅뱅은 일어났습니다. 20분. 빅뱅 후 20분. 핵합성이 끝났습니다. 우주에는 수소 핵과 헬륨 핵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자가 아닙니다.
전자가 핵에 붙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너무 뜨겁습니다. 핵합성이 끝났습니다. 빅뱅 후 20분. 우주에는 수소 핵과 헬륨 핵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전자도 있습니다. 광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는 없습니다. 원자가 되려면 전자가 핵에 붙어야 합니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으면 수소 원자. 헬륨 핵에 전자 둘이 붙으면 헬륨 원자. 하지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전자가 핵에 다가가면 광자가 날아와서 떼어냅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전자가 핵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 형광등 안의 기체가 플라즈마입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의 공기도 플라즈마입니다. 태양의 표면도 플라즈마입니다. 빅뱅 후 우주 전체가 이 상태였습니다. 플라즈마 우주에서 빛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광자가 직진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유전자에 부딪힙니다. 튕겨나갑니다. 몇 걸음 가다 또 부딪힙니다. 또 튕겨나갑니다. 안개 낀 날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빛이 수증기 입자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10m 앞도 안 보입니다. 빛이 직진하지 못하니까요. 플라즈마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자가 전자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우주가 불투명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눈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사방이 뿌연 안개, 빛이 갇힌 우주.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38만 년.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인류 문명 전체가 약 1만 년. 그 38배. 이 긴 시간 동안 우주는 천천히 식어갑니다.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립니다.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플라즈마이고,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루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복사가 지배했습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물질의 에너지보다 훨씬 컸습니다. 빛의 세상.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 광자의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파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빅뱅 후 약 5만 년. 역전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에너지가 복사의 에너지를 추월합니다. 물질 지배 우주의 시작.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물질이 지배하면 중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편에서 봤던 인플레이션의 양자 요동. 밀도가 조금 높은 곳과 낮은 곳. 이 씨앗에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밀도 높은 곳은 주변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이 뭉치려 하면 광자가 밀어냅니다. 복사압. 중력은 당기고, 복사압은 밀고. 줄다리기입니다. 이 줄다리기가 흥미로운 현상을 만듭니다. 물질이 모이면 복사압이 밀어냅니다. 밀려난 물질이 다시 중력으로 돌아옵니다. 또 밀려나고, 또 돌아오고. 진도, 음파, 우주를 가로지르는 소리. 물론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는 진공이 아닙니다.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속을 음파가 퍼져나갑니다. 빅뱅 후 38만 년 동안 이 음파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패턴을 1편에서 봤던 그 미세한 온도 차이, 2편에서 봤던 그 요동, 그 속에 이 음파의 흔적이 찍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첫 번째 소리. 이 소리의 파장과 세기를 분석하면 우주의 나이, 구성, 모양까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로 우주를 읽는 겁니다. 38만 년이 다가옵니다.
온도가 3000도까지 내려갑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약 절반. 여전히 뜨겁지만 결정적 문턱입니다. 이 온도에서 드디어 전자가 핵에 붙을 수 있습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전자를 떼어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합니다. 수소 원자 탄생. 헬륨 핵과 전자 둘이 결합합니다. 헬륨 원자 탄생. 이것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이름이죠? 처음 결합하는 건데 재결합. 사실 물리학 용어가 원래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순간 자유전자가 사라집니다. 광자가 부딪힐 대상이 없어집니다. 안개가 걷힙니다. 빛이 직진합니다.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이때 방출된 빛, 138억 년을 날아와 지금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1편에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그 잡음.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의 빛입니다. 하지만 재결합 이후 우주에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투명해졌지만 어두워집니다. 별이 없으니까요. 빛을 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만 떠다니는 칠흑 같은 어둠. 암흑 시대의 시작. 4편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빅뱅 후 38만 년.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고 되돌아봅시다. 빅뱅에서 38만 년까지. 이 시간 동안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쿼크, 양성자, 준성자, 전자, 수소핵, 헬륨핵,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기율표 118개 원소 중 고작 2개. 탄소도 없습니다. 산소도 없습니다. 철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는 별도 못 만듭니다. 아니, 별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같은 행성은 못 만듭니다. 바위가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요. 탄소 화합물이 없으니까요. 무거운 원소가 필요합니다. 빅뱅은 그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1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질량수 5와 8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올까요? 별입니다. 별의 내부. 수천만 도의 핵. 그곳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산소가 되고 산소가 규소가 되고 규소가 철이 됩니다. 그리고 별이 죽을 때 초신성 폭발. 그 순간의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금, 은, 우라늄. 5편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하지만 빅뱅 핵합성이 없었다면 별도 없었을 겁니다. 수소가 없으면 별에 연료가 없습니다. 핵융합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빅뱅의 3분이 별의 재료를 만들었고 별이 나머지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첫 3분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순간,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태어나고 10억 쌍이 소멸한 뒤 한 개가 살아남고 그 한 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왜 한 개가 더 많았을까요? 왜 대칭이 깨졌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세른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중성미자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빅뱅 후 첫 3분. 우주 138억 년 역사에서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순간. 이 찰나의 순간이 우주의 기본 재료를 결정했습니다. 수소 75%, 헬륨 25%. 오늘날 우주 어디를 봐도 이 비율입니다. 별을 거치지 않은 원시가스 구름을 관측하면 수소 75.8%, 헬륨 24.2%,
70년 전 가모프의 예측과 오차 1% 이내로 일치합니다. 이것은 빅뱅의 화석입니다. 138억 년 전의 시간 캡슐, 그리고 당신 몸속의 수소 원자, 물 한 잔 속의 수소. 이 수소들은 대부분 빅뱅 후 3분에 만들어진 양성자입니다. 138억 살. 당신 몸의 일부는 우주만큼 오래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38만 년째를 다룹니다. 원자가 탄생한 우주. 투명해졌지만 어두운 우주. 암흑시대. 수소와 헬륨만 떠다니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중력이 조용히 일합니다. 물질을 모으고, 압축하고,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2억 년 후, 최초의 별이 켜집니다. 우주에 다시 빛이 돌아옵니다.